네, 여기까지 한 내용을 조금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음, MI에서 그러니까 우리 러터리에서 설정한 값 중 이 TXN 플랫네스랑 오퍼시티에 쓰인 요 뎁스 페이드 내용을 좀 만져볼게요.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넣었던 거는 어느 정도 어, 깊이가 있는 물결에 쓰는 내용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거의 뭐 바닥에 쓰이는 거의 바닥과 마찬가지잖아요. 발목 정도 오는 어, 그런 내용에서는 이 페이드 소프트네스랑 아까 얘기했던 요거 플랫네스를 좀 만져주면 되겠죠. 바닥에 떨어진 물 정도야 이렇게 움직임이 많거나 하진 않겠죠. 아,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바닥에 떨어진 물 정도 돼야 이렇게 반사값을 어, 수면에 거의 일렁임이 없게 표현이 되겠죠. 오퍼시티도 아마 네, 페이드 소프트네스를 만지면 원래 이게 1.3 정도 돼요. 이렇게 너무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데 보통은 바닥에 이 깊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선명하게 물이 표현이 되죠. 이렇게 네, 지금 너무 심하고 0.5 정도 되면 아주 얕은 물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자, 웨이브 스피드도 멈춰 있겠죠. 이렇게 막 꿀렁거리지 않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어, 플랫네스가 이 어, 노멀의 세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1을 넘어가면 안 돼요. 1, 이게 아니라 플랫네스 여기 있죠. 네. 자, 1을 넘어가면 이렇게 네,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요거랑 또 관련이 있어요. 0.5, 1 이렇게 0. 그러니까 1 되기 전에 0.95나 0.9와 1 사이에 넣는 게 좋겠죠. 1 넘어가면 좀 반대로 표현이 되니까. 자, 1. 네. 너무 세지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아주 살짝 네. 또는 0.95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줘야겠죠. 반사값도 먹고 있고요. 네. 지금 아주 얕은 물인데 여기 좀 옮겨서 깊은 물을 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얕은 물을 표현했고 배시 가지고 이런 굉장히 얕은 물들을 표현을 했고요. 그쵸? 요건 일단 저장을 해놓고요. 어, 나중에 여기를 또 돌아와서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깊은 물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새 레벨 그리고 여기 보면 VR 베이직이 있어요. VR 베이직을
이거 저장하고요. 열어줍니다. 열어주고 요놈들을 좀 지울게요. 여기 있는 큐브나 볼들을 지우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지우고 요거를 수영장처럼 사용을 할게요. 요 네모난 틀을 자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메시 가져오고요. 벡터 배치 크기와 위치를 0점으로 맞춰주고 높이를 50 정도 한번 올려볼까요? 50 정도 올려보고 사이즈를 5 정도 키우니까 엄청 크네요. 3, 2.5 네, 2.5 정도 하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크기는 이 정도로 맞추고 여기다가 MI를 우리가 만든 MI를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넣어주고 지금 여기 월드 세팅에 게임 모드 오버라이드가 아무것도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만든 게임 모드 VFX를 넣어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기디언 플레이어 캐릭터로 되어 있네요.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요 바닥 수면 위로 올라가 버렸죠. 충돌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디테일 우리 깔아준 이 SM 플랜드 그라운드 하이폴 메쉬를 선택을 하고 밑으로 내려서 디테일에서 컬리전을 확인을 합니다. 컬리전에서 컬리전 프리셋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컬리전 프리셋을 커스텀으로 바꾸면 오브젝트 타입이 월드 스태틱으로 되어 있네요. 요거 그대로 쓰고 이게 아마 이렇게 만약에 블록으로 되어 있다면 다 모든 걸 무시하고 여기 폰만 겹침이 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하면 네, 보다시피 네, 이렇게 수면이 겹치게 되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좀 깊은 수면을 만들어 줄게요. 얘를 100만큼 올려줄까요? 네. 자 이제 여기 수면에 리플렉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굴절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굴절률이 심해지니까 굴절을 지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씬 뎁스 자 씬 뎁스는 기존의 씬 깊이를 출력하는 표현식입니다. 그러니까 픽셀 뎁스에서 보면은 픽셀 뎁스의 이 바닥면 플랜면의 픽셀 뎁스를 메테리얼에 입력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러프의 그 색깔 빨간색에서 녹색의 표현에 현재 깊이, 그러니까 현재 렌더링 되고 있는 이 플랜에 들어간 재질의 픽셀 깊이를 카메라 거리에서 출력하는 표현식이 픽셀 뎁스고요. 씬 뎁스는 모든 깊이의 샘플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바닥 플랜뿐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내용까지도 깊이를 샘플링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반투명 머터리얼만 씬 뎁스를 활용할 수 있고요.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좀 탁한 안개나 어, 깊은 물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픽셀의 깊이 표현이. 자, 노드가 구체 표면, 이 구체의 표면의 픽셀의 깊이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픽셀 뒤에 있는 구체까지 다 읽고 있죠. 그렇죠? 깊이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물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렇게 좀 옅어지는 느낌을 넣는 거죠. 리플렉션에. 그래서 씬 뎁스랑 픽셀 뎁스를 이용해서 씬 뎁스에서 서브트랙트 픽셀 뎁스를 뺍니다. 그러면 현재 렌더링 되어 있는 픽셀 뎁스를 빼고 모든 깊이가 있는 씬 뎁스가 표현이 되겠죠. 여기다가 멀티플라이 그 강도를 파라미터로 남겨주고요. 아웃사이드 뎁스 0.025 아주 작은 값을 주고요. 여기 클램프를 한번 합니다. 클램프를 해주고 해준 값에다가 이제 이 리플렉션이 이제 들어갈 건데 리플렉션에 그러니까 이 리플렉션이 그 깊으면 깊어질수록 굴절률이 더 커지게 할 목적으로 이제 넣는 거죠. 여기다가 애들을 1을 합니다. 1을 하고 이 굴절률도 리플렉션 약자 RF로 파라미터 값을 아주 살짝 줄게요. 0.03 이렇게 주고 저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일단 다시 MI 기본값으로 돌려주고요. 여기서 MI에서 우리 만졌던 원본에서 만졌던 내용이 아웃사이드 뎁스와 RF였죠. 똑같이 맞춰줘야겠네요. 뎁스로 이름을 맞춰줘야 정렬이 되니까 같이 쓰게끔 이름을 바꿔서 다시 저장하겠습니다. 네, 정렬이 됐고 자, 뎁스 한번 만져볼게요. 별 차이가 없죠 지금은. 자, 원래대로 놓고 리플렉션을 만져보겠습니다. 보이시네? 변화가 되는 거를 지금 마이너스 값이고요. 네, 실제로 지금 굴절이 되고 있고요. 0.3 정도 주면 이렇게 네, 지금 보다시피 평면으로 봤을 때 그쵸? 신뎁스에서 자, 평면으로 봤을 때 굴절률이 확연하게 줄죠.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굴절률이 높죠. 그쵸?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요 내용도 이 0일 때 1일 때 이렇게 표현이 되죠. 뎁스 표현을 많이 0에서 1까지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많이 주면 이렇게 엄청나게 굴절이 되고요. 자, 그래서 리플렉션은 0.3 정도 주겠습니다. 살짝 꿀렁이게 더 주고 싶으시면 실제 수영장 가서 물을 보시면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요 정도는 돼요. 실제 수영장에서 가슴 높이 물을 봤을 때는 위에서 수면에서 쳐다봤을 때 네, 엄청나게 왜곡이 됩니다. 많이 돼요, 왜곡이. 근데 우리가 이제 좀 게임에서 표현할 때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죠. 한 0.5나 0.5 정도면 적당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값을 0.5 정도 높여줄까요? 높여주고 저장해 놓겠습니다. 음, 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몇 가지 여기서 이제 왜곡에서 중요한 내용은 전에 제가 한번 강조드렸던 여기 마스터 매터리얼의 디테일 옵션 중에 리플렉션 항목에 리플렉션 모드가 있어요. 굴절 모드. 굴절 입력이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굴절 오프셋이 적용될지 결정합니다. 여기 이제 써 있는데 자 여기 이거 볼 거 없고 리플렉션 모드에서 픽셀 노멀 옵셋으로 썼죠. 그리고 여기 원래는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이라고 돼 있어요. 네, 픽셀 노멀 여기 보면은 노멀과 버텍스 노멀의 차이를 이용해 굴절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큰 굴절이 일어나는 듯 효과를 줄 수 있고 큰 굴절률이 큰 물 같은 물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에 사용하는 리플렉션으로 좋고요. 여기 원래 걸로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 그래서 덩치가 큰 물체 호수나 바다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를 이제 굴절률을 보시면 돼요. 저장. 좀 시간이 걸리는데 자, 여기서 그 굴절의 차이를 확인해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 경계면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이 경계면과 이 경계면 한번 볼게요. 수치를 리플렉션의 수치를 한 1 정도 줄게요. 보이시나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면 가까이서 보면 모르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좀 미묘하게 이 딱 차이가 여기서 딱 갈라집니다. 그쵸? 이렇게 보면 지금 라인이 벗어나고 있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요거를 원래대로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에서 픽셀 노멀 옵셋으로 바꿔보면 자 요렇게 딱 맞게 됩니다. 약간 이게 바이오스 정렬하는 것처럼 원래의 위치에서 왜곡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물이. 근데 아까처럼 인덱스로 다시 돌리면 이렇게 뭔가 어긋나고 망가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뷰에 따라서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달라지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느낌이 완전 달라요. 지금 여기서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노멀이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그렇죠? 여기 수면이 막 두 개가 생깁니다.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노멀이 그 리플렉션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픽셀 노멀 옵셋을 써야 물에 어울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저장. 네,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플레이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깊이가 지금 표현됐는데 실제로 캐릭터를 넣어보면
우리가 왜곡을 얼마나 심하게 줬는지 알 수 있겠죠. 그쵸? 그 캐릭터의 잔상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왜곡을 조금만 더 줄이고 리플렉션을 1로 했으니까 0.5 정도 줄이고,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캐릭터를 확인을 안 해봤네요. 캐릭터를 넣었을 때 아까 그 정도였고,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일 때 플레이 테스트를 보면 지금 캐릭터가 두 개가 됐죠. 네. 그래서 이런 표현 때문에 그 리플렉션을 쓸 때는 막 어지러워요. 막 뭐가 이상하게 된 것 같고, 리플렉션을 쓸 때는 리플렉션 모드를 반드시 픽셀, 노멀, 옵셋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 자 다시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강이나 바다 같은 표현을 할 때는 여기서 이제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조금 편집하면 되겠죠. 텍스처를 몇 개 가져올게요. 잠깐만 이거 놓고요. 텍스처를 노멀 텍스처를 두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이제 첨부해 드릴 거고요. 좀 바다 물결에 어울리는 강의 거친 강이나 물결에 어울리는 노멀 텍스처들을 바꿔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서 넣어주고, 여기 흐름이나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같이 가네요. 같이 가면 안 되는데, 원본 마스터 매터리얼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노멀 값의 패너가 같이 줬네요. 카피만 해놓고 비교를 안 했네요. 달리 줘야겠죠? 0.05 마이너스 0.7 정도 주겠습니다. 교차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같이 흘러가게 패너가 됐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보였어요. 이게 이제 사실 그 더 많은 랜덤 형태를 띄려면 요거를 한 번 더 해주면 되겠죠. 하나를 더 넣어주면은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됐네요. 요 값을 좀 거친 면으로 만들고 싶으면 스피드나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더 섞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거친 면으로 바꾸고, 강이나 바다 물결 같은 걸 만들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 라인이 지금 보여요. 지금 얘도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한번 만져주고, 이렇게 하면 완전 뭐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0.95 정도 좀 되겠네요. 네. 옅은 물결은 이 정도. 그래서 그 텍스처는 요거 조금 더 거친 물결이고, 제가 넣었던 건 예전에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으로 잔잔하게 넣은 거고요. 노멀 두 가지 값을 이용해서 거친 내용과 좀 부드러운 내용을 표현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타일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 이제 넓이가 넓은 맵에서는 더 크게 주려면 이걸 줄이면 되겠죠. 그쵸? 넓은 뭐
바다나 그런 걸 표현할 때는. 그리고 아닐 때 좀 다시 이제 큰 걸 표현할 때는 작은, 그러니까 단위가 작은 것을 표현할 때는 이게 더 높으면 되겠죠. 2048. 네. 2048 이런 식으로. 네. 작은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저것도 너무 눈에 띄니까 얘도 텍스처를 좀 수정을 해줘야겠네요. 포토샵을 열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한 번씩 요런 게 눈에 띄거든요. 지금 요 라인이 눈에 띕니다. 포토샵 열어서 조금 수정해 줄게요. 자, 1번 노멀 1번과 2번을,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처를 하면서 이렇게 작은 텍스처도 있고 큰 텍스처도 있잖아요. 둘 다 확인합니다. 저는 이제 화면 하면서 바로바로 확인해서 바로 그 수정을 하는 편이라. 256이니까 18 다시 잠깐만요. 이미지 사이즈를 보죠. 256에 맞네요. 셋 18. 아, 여기 좀 경계면이 있죠. 있어요. 지금 경계면이 있어요. 경계면 이 정도면 마우스 정도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경계면이 거의 안 느껴지네요. 살짝만. 자, 다시 컨트롤 F 눌러서 경계면이 생겼나 보고 다시. 네, 이제는 괜찮네요. 요놈 때문에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요놈도 한번 볼게요. offset을 256 by 256. 아, 요놈도 큰 문제가 있네요. 요놈도 좀 처리를 그 노멀의 흐름대로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타일링이 되는 맵을 만질 때 특히 노멀 같은 경우는 티가 안 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흑백으로 한 번 더 컨트롤 F에서 경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네요. 다시 F에서.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지금 레이어를 새로 만들지 않고 그냥 살짝 브러쉬를 비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컨트롤 S를 합니다. 컨트롤 S, 둘 다 컨트롤 S 하고, 이 정도는 수정이 빠른 편이기 때문에 바로 둘 다 리임포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네, 경계면이 사라졌네요. 이렇게 타일링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노멀에는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잘 보고 경계면들을 바로바로 처리해주는 게 나중에 작업면에서도 좋겠죠. 나중에 귀찮다고 넘어가면 저거를 몇 번 쓰다 보면 다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네, 몇 가지 표현 방식을 뭐 리플렉션 깊이라든지 오퍼시티도 여러 가지를 만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계면이라든지. 자, 이거 원래대로 다 돌려놓겠습니다. 요 느낌. 자, 원래 요 느낌이니까 너무 순둥하네요. 자, 이 정도 무렸고 요걸 가지고 쓸까요? 네, 썼던 내용 가지고 이왕 썼던 내용을 가지고 좀 크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속도만 좀 줄이면 되겠네요. 네. 너무 빠르죠? 속도가. 이 정도. 그리고 아까 안 했는데 웨이브의 높이도 이제 출렁거리게, 많이 출렁거리게 바다 형태에서 파도 같은 걸 형태에서 많이 쓸 수 있겠죠. 이건 너무 심하고요. 네.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색감이나 이런 것도 이제 만져주고요.
이렇게 좀 하면 색감이 조금 더 표현이 되겠죠. 파란색하고 음, 사이언색, 이렇게 뭐 노란색, 네, 이렇게. 그리고 기본 안쪽은 이렇게 너무 심하게 주면 이게 갈리거든요. 이렇게 살짝 1에서 그러니까 0에서 1 보강값으로 주면은 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주면 좀 괜찮겠죠. 네. 원래 기본값은 하얀색에서 푸른색으로 했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밝은 색깔이 컬러 2번이고 여기 안쪽 색깔이 지금 녹색으로 줘도 되고 이쪽이 컬러 1번이에요. 안쪽이. 그래서 색 베리에이션도 좀 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요거는 만지지 마세요. 요거는 만지면 물이 아니게 되니까 이게 다 완전히 이렇게 탁한 물이 되네요. 메탈이나 러플리스는 러플리스 반사값을 정의하는 놈이라 이렇게 이렇게 표면에 그 어떤 하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사하게 하려면 요거를 러프니스를 이렇게 써야겠죠. 러프니스 이렇게 만져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살짝 주면 괜찮아요. 살짝 이 정도도 괜찮네요. 0.3 정도도 괜찮고요. 1을 주면 아예 없고 0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처음에 줬던 값. 근데 요 값이 맞아요. 0이. 왜냐면 완전 표면 반사가 이렇게 경계면이 이렇게 될수록 반사가 돼야 되니까. 자, 요 값은 그렇고 이건 아까 그 노멀의 강도고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알고 이거는 텍스트 스피드, 이거는 경계면.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안쪽에서 이제 뎁스가 이제 느껴지죠. 색깔의 뎁스가 변화되는 거, 그리고 여기 아웃라인이 변화되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소프트네스가 아웃라인 확실하게 어떻게 결정한 건지, 날카롭게 떨어질 건지 부드럽게 할 건지를 결정하고요. 오퍼시티는 이제 이 컬러의 오퍼시티라고 하면 되겠네요. 왜냐면 이 오퍼시티 값이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오퍼시티 값이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좀 즉흥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플렉션 값이 여기에 한번 관여를 할 수 있게 오퍼시티 요 값이 요 전이 돼야겠죠? 요 전이 돼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좀 뿌옇게 됐는데 요거를 여기서 비교값을 좀 넣어 볼게요. 비교값을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물이 어느 정도 살짝 탁해졌지만 오퍼시티가 0.5였죠 원래. 1이면 엄청나게 진해지고요. 0.5였고 여기서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거는 지금 이 꿀렁이는 그 리플렉션 값이 줄어드는지. 꿀렁이 값까지 같이 줄어들죠. 지금 오퍼시티가 0이 되면 줄어듭니다. 높을수록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을 이게 뭐 이펙트 효과로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이 보통 이펙트에서는 왜곡을 가지고 있는 이펙트가 오퍼시티가 0이 되면 다 사라져야 되잖아요. 파티클에서. 맞죠? 그렇게 사용을 한다면
리플렉션을 여기다가 이제 관여를 해서 굴절 그러니까 알파 값으로 굴절까지 컨트롤 하려면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요 값으로 얘 굴절들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그쵸? 이런 형태로 조절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하지만 여기서는 물 같은 보통 원경이나 근경에 쓰이는 물을 이펙트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놔둔 겁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그래야 더 세부적인 그 굴절률과 오파시티 따로 만지고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자 오파시티가 0.5였고 네, 굴절률이 살아있네요. 0.5여도 굴절률은 기본적으로 줬으니까 네, 이렇게 줬고요. 자, 이거 픽셀은 아까 우리가 색 구분에 대한 거리값을 표현을 한 거죠. 여기 픽셀 뎁스에서 여기서 이 면적에서 요 색깔 컬러 1번과 컬러 2번을 어떻게 나눠 가질 건지 그 거리를 구하는 내용이고요. 이거 이건 왜곡값 아까 했죠. 왜곡값을 만지는 거고 이렇게 네. 리플렉션 뎁스는 이제 깊이인데 요거는 0.25로 그냥 고정을 건들지 마시고요. 그냥 얘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이 정도. 네. 그리고 요거는 타일링. 이거는 그 월드 포지션 높이 이렇게 높이고 이 월드 웨이브의 사이즈는 128로 하면 이렇게 자잘하게 계란판이 되네요. 이것도 안 만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웨이브 스피드 꿀렁 정도고 이것도 그냥 기본으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만져서 원하시는 수면의 질을 물의 내용을 바꾸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물이 맑고 햇빛이 비치는 데서는 바닥에 커스틱이 생기죠. 물결 빛이 생겨요. 커스틱이라고 생기는데 그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아시죠? 바닥에 깔리는 물결들 이런 거를 한번 같이 데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매터리얼 폴더에 가서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이거 데칼이니까 새 폴더에 데칼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오른쪽 버튼 머터리얼 empty 언더바 워터 카스틱 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당연히 데칼이니까 디퍼드 데칼로 해주고요. 트랜스루센트로 해주고 여기서는 데칼 블렌드 모드가 이미시브만 쓸 거예요. 그래서 이미시브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존에 썼던 내용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얘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월드로 매핑을 했잖아요. 요 놈과 똑같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물결의 내용과 똑같이 빛이 투과돼서 그 빛이 물결 모양으로 응축돼서 바닥에서 이제 커스틱이 표현이 되니까 그 내용 그대로 써야겠죠. 커스틱이 어울리려면 이 물결 내용 그대로 써야 하기 때문에 이 MT 워터에서 썼던 내용에서 노멀 값을 가져옵니다. 그대로. 일단은 여기 지금 1024 했는데 MI를 확인을 해보죠. 2048까지 올렸네요. 1024로 일단
바꿔주겠습니다. 그 나중에 2048로 바꿔주는 게 낫겠네요. 일단은 같은 값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값은 우리가 썼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블렌드 노멀까지 가져와서 컨트롤 C, 우리가 새로 만든 데칼에다가 잘못됐네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를 가지고 플로우 맵을 꾸길 거예요. 멀티플라이 디스트 0.1 여기서 우리가 디폴트 텍스처가 되는 녀석을 가져올게요. 이것도 제가 이제 첨부해 드릴 텐데, 우리가 썼던 내용 중에 비슷하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요거보다 더 부드러운 내용으로 이런 것도 괜찮은데 너무 날카롭네요. 이것도 살짝 날카롭고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텍스처에서 네, 이런 내용이 오토 커스틱을 요거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와서 파라미터 이름 txd라고 할게요. 요거를 이제 여러 개를 겹쳐가지고 커스틱을 만들 거예요. 먼저 이 중에 하나 그 월드 타일링을 가져와서 쓸 거예요. 가져와서 여기다 애드를 할 거예요. 그래야 얘랑 같이 타일링이 비슷하게 되겠죠. 가져와서 쓰는데 여기서 살짝 그 값들을 우리 예전에 어떤 내용이냐면 Q&A에서 했던 내용 중에 RGB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빛의 분산을 그 표현할 때 썼던 내용인데, 그냥 프로시저로 요거 위치를 살짝 바꿔가지고 어펜드, 그러니까 채널 RGB를 만들면 알아서 이렇게 색이 분산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죠. 네, 요런 효과들, 이렇게 RGB 분산되는 이런 효과들을 만들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효과들이죠. 이런 내용으로 이제 커스틱을 만드는 거죠. 네, 이렇게. 자, 요 내용을 이용해서 똑같이 얘는 컨트롤 C, V 세 개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얘가 R, G, B, 네,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은 조금씩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텍스트 코디네이터를 조금씩 미는 거예요. 애들을 여기서 가져온 내용을 얘는 여기다가 파라미터 승격 RGB 옵셋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RGB 옵셋 아주 살짝 주는 거죠. 0.005 이렇게 해서 여기다 애드를 하면 그 정도 밀리겠죠. 그리고 얘는 가운데 놈은 아예 밀질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게 없어졌죠. 네, 이 놈은 반대로 한쪽은 위로 밀고 한쪽은 아래로 밀고 얘는 가만히 있고, 이런 형태로 서브트랙트를 빼죠. 얘를
RGB 옵셋을.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제 그대로 0점 그대로고 얘는 0.005만큼 위로 올라가고 0.005만큼 내려오겠죠. 그래서 요 살짝 미묘하게 다른 값을 add가 아니라 채널 어펜드를 해주는 거예요. 어펜드 벡터. 그러면 2 벡터가 되고 한 번 더 어펜드를 하면 3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요 내용을 파워로 가져와서 파워의 파라미터를 RGB 파워죠. RGB 파워를 이 정도 주겠습니다. 지금 표현이 안 되는데. 또 실수했네. 제가 지금 채널을 하나씩 합쳐야 되는데 지금 3벡터를 합쳐버렸네요. R 하나씩만 주면 돼요. 이게 실제로 R이고 G고 B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게 어차피 이게 흑백의 텍스처이기 때문에 뭘 RGB를 뭘 뽑아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R을 그냥 하나만 채널 하나만 넣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자 여기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컬러를 3벡터 하나 해서 컬러를 살짝 하늘색으로 줄까요? 이렇게 파라미터로 컬러 멀티플라이 색깔을 넣어주고 얘는 필요 없겠네요. 이니쇼 컬러에 꽂아줍니다. 그러면 보다시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월드 매핑이기 때문에 이렇게 큐브로 보면 알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전 시간에 좀 정의했던 요 이제 찢어지는 내용을 방지하고자 만든 펑션이 있어요. 함수가 그 함수를 가져오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내용 중에 z마스크라고 있어요. 자,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가 프로시저 데칼 스킬 바닥 찍는 둠 스킬을 만들 때 바닥을 찍을 때 레퍼런스 뷰를 보죠. 요거를 프로시저 이거를 만들 때 바닥에 찢어지는 느낌을 없애려고 여기다가 이 mf 언더바 데칼 z 마스크를 넣어줬었어요. 요거는 뭐냐면 이걸 다시 재계산해서 여기 Z축만 넣어주는 거죠. 위쪽만. 그래서 표면만 표현이 되게 했던 내용이 있어요. 이걸 가져다 쓰겠습니다. mf Z 마스크만 써볼까요? 이름이 뭐였죠? 네, 데칼 Z 마스크네요. 네, 데칼을 위한 여기 또 적어놓을게요. 팁이 없네요. 팁을 적어놔야겠네요. 이게 아니라 다시 들어가서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서 네, 설명 데칼용 데칼 표면만 표현 이렇게 네, 데칼 표현하는 내용을 넣어주는데 이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럼 이 윗면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구로 보면 이렇게 구에서 반구 위쪽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건데 우리가 어차피 플랜으로 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랜이 아니라 데칼로 깔 거라 어, 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잘려지면 안 되니까 마스크를 넣어줘야겠죠. 프로시저널 마스크를 넣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텍스트 코디네이트 마스크 컴포넌트 마스크 우리 자주 했던 내용이에요. 자, 다시 두 개 만들고 했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두 개를 멀티플라이 해서 원통을 만들고 그쵸? 그리고 자 파워 3 다시 멀티플라이 해서 진하게 300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요걸로 펑션을 만들어도 되는데 간단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멀티플라이 이 두 개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생기고 클램프를 해줘야 돼요. 꼭. 안 그러면 저 300만큼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네, 요 마스크를 Z 마스크에 연결을 해야겠죠.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요. 요 나온 내용을 한 번 더 우리가 최종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값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쵸? 이거를 파라미터로 승격해서 오퍼시티로 하겠습니다. 오퍼시티로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네, 됐네요. 지금 마스크가 들어갔어요.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요 저장된 내용을 얘도 마찬가지로 MI로 만들어 줄게요. 저 만들어 준 내용을 여기다가 깔아 주겠습니다. 0점 똑같이 0점 맞추고요. 데칼의 크기를 이제 그 수면의 크기에 맞춰서 넣어줘야겠죠. 자, 요거를 데칼 사이즈가 있고 스케일이 있는데 스케일을 똑같이 5 정도 줘야겠네. 얘는 좀 달라서 네, 5 4 네, 5 정도 줘야겠네요. 4.5 정확하게 떨어지게 하는 이유가 마스킹을 줬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면 이 위쪽까지 표현이 됩니다. 그쵸? 4.5 정도 주겠습니다. 네, 지금 바닥 커스틱이 좀 표현이 됐는데 이거를 일단 닫고 커스틱의 MI를 불러와서 두 가지를 좀 맞춰줘야겠죠. MI끼리 불러오겠습니다. 워터랑 커스틱 그 워터의 내용대로 똑같이 맞춰줘야겠죠. 그쵸? 원래는 1번에 저걸 넣었네요. 요거를 2번을 넣고 넣어주고 타일링이 2048 네, 커스틱도 똑같이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네, 지금은 네, 여기에 맞춰줬는데 기존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도
써도 되고요. 기존대로 왜곡이 심하니까 체크를 해제하고, 중요한 거는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두 개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이 스피드가 0.5. 자, 커스틱에 0.5로 되어 있네요. TXN 스피드로 되어 있고, 여기 있네요. 파라미터 그룹을 또 나눠주지 않아서 또 헷갈리네요. 워터는 그냥 이렇게 나눴고, 안 나눈 건 여기 이렇게 있네요. 요것도 정리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정리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름 정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썼던 것들은 다 fx 워터에 들어가게 그룹핑을 해주겠습니다. 워터 들어갔고, 여기 커스틱도, 이거는 워터인데 이건 또 워터가 아니네요. 자, 또 워터 바꿔주고요. 나머지 값도 워터로 되어 있고 바꿔줍니다. 된 것 같아요. 이름은 이렇게 꼭 한 번씩 정리를 해주고 알아보기 쉽게끔 노력을 최대한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렇게 정렬이 됐을 때 이런 경우에 좀 찾아보기가 쉽겠죠. 다시 열어볼게요. 이렇게 정리가 안 될 때는 우리가 지금 저장을 했는데 정렬이 제대로 안 될 때는 다시 열어봅니다. 옵스. 저장을 안 했네요. 네. 다시 AMI끼리 열어보고, 네, 정리를 했네요. n스피드 0.5고 만질 필요 없죠. 0.5면 다 풀어놨습니다. 0.5 1024 1024 0.5 1024 1024 네, 맞죠. 좀 커스틱이 강하니까 오퍼시티를 만져줍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씩 만져보는 거예요. 살짝 줄 수도 있죠, 커스틱을.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